안녕하세요. 비움과 체험으로 건강을 이야기하는 한의사 박경숙입니다. 혈액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이어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바나바와 혈액순환의 어떤 상관성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나바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제가 하나의 일화를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오래전 그 일본 어느 마을에 빵집을 운영하는 사장님 계셨어요. 그런데 이 사업이 번창해서 빵집이 점점 잘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부터 그 90년대에 그 웰빙 열풍이 불면서 빵을 많이 먹으면 당뇨가 생긴다든지 어떤 대사질환이 많이 생길 수 있다라는 이야기들이 돌고, 그러면서 빵집이 잘 안 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빵집 사장님은 이제 고민이 많아진 거예요. 자, 어떻게 하면 이 맛있는 빵을 드시게 하면서 그러면서도 혈당이 오르지 않고 이렇게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하시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 사장님이 이제 여기저기 여행을 하면서 이제 혈당이 오르지 않게 할 수 있는 것들을 찾아 헤매게 되었는데요. 그러다가 이제 동남아시아를 가게 되었어요. 네,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필리핀을 방문하게 되었는데, 거기에서는 이 바나바를 어떤 가정 상비약처럼 거의 구비하고 있고, 그리고 병원에서도 많이 활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이 바나바를 어디에 활용했냐? 당뇨, 비만, 변비, 피부병, 부종, 상처 또는 장염, 여기저기에 이 바나바를 다 활용하고 있는 걸 알았어요. 우리나라에서는 오래전부터 쑥 정도가 이렇게 다용했던 그런 약재 아닐까 싶은 생각이 있어요. 그러니까 쑥을 우리가 음식으로 해 먹기도 하고, 또 그걸 삶아서 약물로 사용하기도 했고, 또 하늘 빚어서 먹기도 했고, 또 목욕물로 씻는 데도 활용을 했고, 이렇게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했잖아요. 또 우리나라에 오랫동안 사용해 오고 많이 알려진 약재, 그러면 또 인삼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런 것처럼 그 나라마다의 어떤 많이 활용하는 약재들이 꼭 있는데요. 자, 동남아시아 그 중에서도 이 필리핀에서는 이 바나바를 가정에서 또는 병원에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빵집 사장님은 이 바나바를 일본으로 들여와서 이제 혈당이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이 바나바 잎을 달여서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나눠준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6주, 8주 이렇게 연속으로 복용을 하면서 어떤 혈당 오르는 정도가 어느 정도 개선이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죠. 그래서 이제 바나바 잎을 일본에서 널리 보급하려고 이제 애를 썼는데, 사실 또 사업이라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러는 와중에 한 8년, 9년 지나면서 이것이 어떤 대학 교수님에게까지 이 정보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이 대학 교수님이 이제 이 바나바와 어떤 혈당 조절 그 사이에 임상 실험 논문을 발표하게 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바나바가 좀 더 널리 알려지게 되었고, 이제 우리나라에까지도 이제 소개되어서 저희가 또 많이 활용하게 되었는데요. 자, 필리핀에서는 1500년 전부터 이렇게 당뇨나 비만, 변비 여러 가지 증상에 활용해 왔던 이 바나바, 우리나라의 그 식약처에서는 이 바나바에 들어있는 코로솔산이라는 성분이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 이렇게 고시하고 있어요. 그래서 식후 혈당 조절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이 바나바에 들어있는 이 코로솔산을 활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가를 해주고 있는데요. 자, 이 바나바의 주 성분으로 들어있는 이 코로솔산의 효능이 어떤 건지 알아보는 게 좋겠죠? 자, 코로솔산은 첫 번째로, 자, 고시 사항에서도 식후 혈당 상승을 억제한다 했던 것처럼 주로는 당뇨 환자들에게 적용할 수 있는데요. 이 코로솔산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해주는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자, 인슐린 저항성이란 무엇일까요? 인슐린 저항성은
분명히 이 췌장에서 인슐린이라는 호르몬이 잘 분비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집어 넣어주는 이런 효능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인슐린의 명령을 제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면 그러면 그 수행을 하지 못하잖아요. 즉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밀어넣지 못하는 거예요. 이렇게 인슐린의 명령을 받아들여서 혈중에 있는 포도당을 세포로 잘 넣어주는 역할, 이것이 인슐린 수용체인데 이 인슐린 수용체가 제대로 기능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것을 첫 번째 효능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자, 코로솔산의 두 번째 효능은 지방세포를 분해해주고 그리고 지방산이 합성이 되는 것을 저해해주는 그런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축적된 그런 지방세포들이 분해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새롭게 지방으로 축적되는 것을 막아주고 그러니까 어디에 효과가 있을까요? 당연히 비만하신 분들에게 도움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혈중에 중성지방이 많이 안 쌓일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도 하겠죠. 자, 이렇게 당뇨뿐만 아니라 비만하신 분들에게도 많이 도움을 줄 수 있다 말씀드렸고요. 코로솔산 하면 대부분 당뇨와 관련해서만 생각하는데 이 코로솔산의 효능에 의외의 효능이 또 있어요. 이 코로솔산은 염증 단백질이라고 하는 그 TNF-알파나 아니면 NF-카파비 이런 단백질을 억제해서 항염이나 항암 작용이 탁월하다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바나바에 들어있는 주 성분인 코로솔산, 이 코로솔산의 효능을 제가 세 가지로 정리해 드렸는데요. 인슐린 저항성을 없애준다, 지방세포를 분해하고 지방산이 합성되는 걸 막아서 비만 환자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염증 단백질을 억제해서 항염, 항암 작용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바나바 잎의 주 성분인 코로솔산, 이 코로솔산의 효능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런데 바나바 잎에는 코로솔산만 들어있는 것은 아니겠죠? 그래서 코로솔산만 추출해서 먹었을 때 말고 이제 바나바 잎을 전체적으로 발효해서 쓸 때는 또 다른 성분들을 같이 섭취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을 텐데요. 이 바나바 잎에는 마그네슘이나 아연과 같은 그런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기도 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바나바 잎을 그 차로 우려서 이렇게 마셔보면 굉장히 떫은 맛이 있어요. 자, 떫은 맛 하면 무슨 성분이죠? 예, 탄닌. 그래서 제가 아로니아가 안토시아닌에 많이 들어있다고 했지만 안토시아닌 외에 또 탄닌 성분이 있어서 소화 기능을 돕는다든지 항염작용이 있다 뭐 이런 말씀 드렸었잖아요. 그것처럼 이 바나바 잎에는 탄닌 성분이 많이 들어있어서 이 탄닌에 의해서 소화작용도 돕겠지만 어떤 상처를 치유해주고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작용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래서 항균, 항바이러스 이렇게 하면 그 설사를 동반한 어떤 장염 이런 것들을 치료하는 효능이 있는데요. 자, 이렇게 코로솔산 외에 다른 어떤 성분들까지 합쳐져서 바나바 잎 추출물을 전체적으로 우리가 복용했을 때는 이제 효능을 다시 정리해 보면 첫 번째 당뇨 개선에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다음에 두 번째 비만을 개선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그리고 세 번째는 항염, 항암 작용이 있어서 어떤 만성 대사 질환에 도움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이제 항균, 항바이러스 이런 작용들이 있어서 이제 장염 또는 어떤 장 건강을 회복하는 데 활용할 수도 있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바나바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혈액순환 이야기를 하다가 이제 제가 바나바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혈액순환이 안 되는 이유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서 혈당 조절이 안 돼서 그럼 혈액의 점도가 올라가고 그러면 당연히 혈액순환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혈액순환이 똑같이 안 되더라도 이것이 원인이 무엇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복용할 수 있는 것들이 달라진다. 이 말씀을 제가 계속 드리고 있는데 혈당 조절이 안 돼서 이제 손발이 시려진다든지 저리다든지 이런 모세혈관의 어떤 그 혈행 장애를 가지고 있다면
혈당을 조절함으로써 혈액순환이 잘 되게 하는 것, 이런 그 작용이 중요하다 싶어서 오늘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평소에 혈당 관리가 잘 안 되면서 혈액순환 장애가 있다, 이럴 때는 바나바 추출물에 관심을 가져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혈액순환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어느 정도 마무리하려고 하는데요. 다음 시간에 한 번 더 할애를 해서 그 효소를 이용한 혈행 개선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